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추징금도 1심 선고대로 500억 원 이하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신현우 기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무죄 부분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약 4,900억 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약 7,900억 원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 개발이익금 중 428억 원을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에 주기로 약속한 혐의까지 2심에서도 무죄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추징금도 500억 원 이하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만배 씨에게 6,112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 1,011억 원 등 대장동 일당 5명에게 검찰이 당초 요구한 7,800억 원과 비교하면 6%가량에 불과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은 물론 추징금도 높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형을 할 경우 추징금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1심이 인정한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법무부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등 형사재판이 선행돼야 하고 숨겨진 재산을 다시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대로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은 불가피합니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뒤집기 위해선 강력한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공무원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입증이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경우 민간업자들에겐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만 한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대행은 말을 아꼈습니다. 먼저 정혜주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부 지시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의사 표현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피고인 중 한 명인 민간업자 남욱 씨가 검사가 배를 가른다고 했다는 증언을 해 사건이 계속되면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받아 항소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고 스스로 밝혔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항소 포기하라는 지시 받았습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일선 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공개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번에만 집단 반발하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최종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화살이 향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부장검사들은 노 대행에게 직접 사퇴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항소하려다가 번복한 배경에 법무부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앞서 노 대행은 공식적으로는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검사들과의 만남에선 법무부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선지청장 20명은 성명을 통해 수사 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합리적 설명 없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평검사들 사이에선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수사 주체인데 윗선 지시만 따르는 게 씁쓸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직 고검장 등 검찰 출신 일부 법조인들은 KBS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았을 땐 침묵하다. 이번에는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삼일입니다. 신중한 판단을 구하는 의사표시였을 뿐이라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은 바로 그 의견이 항소 포기의 결정적 이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론되는 사건에 법무부 장관이 그 정도 말했다면 사실상 수사 지휘 아니냐는 논란입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고를 받았다고 밝힌 건 모두 세 차례. 처음은 1심 선고 결과였습니다.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이후 대검이 항소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고하자 정 장관은 의사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했던 거고. 검찰은 재차 항소장 준비를 하겠다고 했고 정 장관은 또다시 신중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 과정에서 대검, 중앙지검, 법무부 담당 부서까지 모두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관의 의사표시로 최종 결론이 뒤집어진 상황. 사실상 구두 수사 지휘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는데 서면으로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항소 포기 사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높다고 했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았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무죄가 선고된 혐의나 추징금 액수도 수사팀은 2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 대검 예규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으면 항소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거센데요.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며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눴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 반발을 친윤 정치검사들의 항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배경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며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입니다. 7,400억짜리 항소 포기입니다.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검찰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선 외압을 자백한 꼴이라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인지 아니면 대장동 범죄 집단 일당들의 변호인인지 저는 도저히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한 건 당연한 일인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이 반발하며 쿠데타적 항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부에는 한마디도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소신을 내세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위험에 넘어갈 수 없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봅시다. 국민의힘은 윗선 개입 여부를 따지기 위한 법사위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 개최도 요구했는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채택 없이 내일 오후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당사자 전원이 항소를 한 상황에서 검찰만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검찰이 법리 다툼을 스스로 포기한 셈인데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4년간의 대장동 비리 재판을 마무리하며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에게도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미친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7천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고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를 법원에서 다툴 기회는 사라진 셈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입장문을 통해 어제 오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받고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6일까지도 대검 수뇌부와 일치된 의견으로 항소장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내려온 부당 지시로 항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수뇌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태원입니다.